그러니까 지금 6세 아이가 산만하고 ADHD 성향이 있는 그 지금 개별 상담 시간인데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서 애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어떤 규율 같은 것을 강조한 선생님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주 사랑으로만 얘를 이렇게 훈육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ADHD가 있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두뇌를 봤을 때 ADHD의 기본적인 두뇌는 산발적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산발적 과다 도파민으로 보면 돼요. 이게 ADHD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두뇌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산만한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보다 도파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분열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데 문제는 ADHD 성향, 그러니까 해결한 해법은 뭐냐?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에게 어느 것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해주면 산발적인 과다 도파민의 상태가 그 한 가지의 과다 도파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무섭게 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다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세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6세, 7세 기간에 그 애가 흙놀이를 좋아한다. 또 조리식 장난감을 좋아한다. 뭐 레고를 좋아한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하면은 얘가 배가 고픈 줄도 모른다. 2끼까지는 굶기세요. 굉장히 과다 몰입 상태를 장시간 동안 집중하는 기회를 충분히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산발적 과다 도파민 현상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로 과다 몰입 상태로 8세가 되겠죠. 물론 근데 8세가 돼서도 ADHD가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ADHD의 자연 치료의 그 최대 연령대는 15세예요. 두뇌가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15세까지 두뇌가 발달 단계에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과다 몰입을 하도록 해주게 되면 그 아이가 15세가 됐을 때는 굉장한 천재적인 두뇌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좋아하는 행동에 위험하지 않은 환경, 위험하지 않은 조건에서 그게 뭐 그 집놀이든 뭐 암벽 등반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그 활동, 운동이든 만들기든 뭐 장난감이든 좋아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15세쯤에 아주 천재적인 두뇌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직업의 위기에서 평균치를 벗어난 아이가 되는 거죠. 아주 굉장한 천재가 되는데 이때 유치원에 보내면서 규율을 통해서 그 아이가 산발적 과다 도파민을 행동을 자제한다. 자제한다는 건 뭐냐면은 두뇌 속에서 도파민이 원래 많은데 그 도파민이 나오는 거를 어떤 행동에 집중을 함으로써 그 행동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규율을 통해서 자제하게 되면은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도파민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요게 많아집니다. 코르티솔. 이게 참을 때 나오는 겁니다. 참을 때. 근데 이 코르티솔의 문제는 나중에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창의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그 과정을 10살, 15살까지 이 산발적 과다 도파민 상태를 좋아하는 행동을 통해서 잘 유지를 하면은 굉장한 천재성이 남은 상태로 중학생이 될 텐데 그게 규율을 통해서 억압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나빠진 상태로 중학생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재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의 구조 자체가 ADHD는 산발적인 과다 도파민의 형태가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중학교가 됐을 때 이게 재발을 하는데 그 재발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흡입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게임입니다.
무슨 얘기냐?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을 어떤 좋아하는 행동을 통해서 몰입과 집중 능력, 그 행동은 게임의 모니터가 아니라 게임이 아니라 운동이나 만들기 행동이어야 됩니다. 온몸을 쓰는 행동을 통해서 몰입하는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은 두뇌가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어른의 두뇌로 형성되어 갈 겁니다. 근데 이거를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을 억압을 시켰어. 근데 얘네들은 원래 잠재적으로 과다 도파민, 즉 무슨 얘기냐, 중독이 되기 쉬운 두뇌라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얘네들을 코르티솔 상태로 억압을 시켰어요. 그러고서 13살쯤 됐어요. 게임을 만난 거야. 그럼 게임에 무섭게 몰입하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프로게이머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의 강점을 갖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직업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온라인은 계속해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ADHD를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오프라인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뭔가 발명가가 된다거나 뭔가 디자이너가 된다거나 사업가가 된다거나 장사를 잘하게 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얘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도파민이 많은 애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벤처기업에서 가장 추구하는 정신 후추파, 굉장히 과감하고 도전적이고 이런 아이가 되는데, 이 후추파 아이가 되기 위해서 왜 제가 두 끼를 굶겨가면서 하나의 집중과 몰입을 시키라고 하냐면은 이 과정에서 그 아이는 도파민을 가지고서 집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야 전략을 짜잖아요. 근데 억압 상태에서는 억압 상태에서 겉으로 봤을 때 ADHD가 치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생각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과다 몰입을 해준 경험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생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되는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정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15세 이전에 그 아이를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 그래서 인지행동치료, 체험치료. 그 아이가 좋아하는 모래놀이를 좋아하면 놀이터보다는 강변으로 가는 게 좋겠죠. 왜? 강변의 모래가 더 깨끗할 확률이 높으니까. 놀이터 모래는 아시죠? 기생충. 애완견 기생충. 그래서 자주 강변에 데려가는 거예요, 애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래와 자갈 속에서 놀게 하는 거죠. 좀 버스 타고 차 타고 나가요. 지금 좀 가깝나요? 모래가 좀 많이 있는 쪽. 하천 좀 먼가요 지금? 추워. 따뜻할 때 추우니까. 그리고 장난감 중에서도 가소성이 있는 장난감,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장난감이 좋습니다. 단품은 안 돼요. 왜? 장시간 동안 몰입이 안 되니까. 트랜스포머 로봇보다는 블럭이라든가 이렇게 자석놀이를 해가지고 붙이는 거 이렇게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해도 끊임없이 얘가 이걸 변형시킬 수 있는 거, 그걸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그 장난감을 줘야만 얘는 장시간 동안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인공차력도 괜찮아요. 인공차력도 괜찮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 아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아이만의 놀이터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 하던 거 치우자. 이렇게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만의 방, 그 아이만의 놀이 공간을 아예 만들어주세요. 집을. 아무튼 그 집을 만들어달라면 제가 한번 출장 갈 테니까. 아무튼 그걸 만들어줘가지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이게 산발적 과다 도파민을 한 가지에 집중하는 도파민으로 만들어주면 두뇌는 저절로 변한다. 근데 긍정적으로 변한다 이거죠. 상인.